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니트 클럽의 은지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책은요.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 이어서 11장 275페이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11장 마음이 새기는 글자. 모든 건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법이다. 의사로 돌아온 후에 뉴포트 비치에서의 내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실수와 잘못된 전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신념 안에서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68년 루스에게 가장 먼저 말한 첫 번째 소망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가진 돈 전부와 친구들 대부분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본 끝에 의사라는 정체성이 내가 가진 강력한 마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미시시피 남부의 어느 공공병원에서 자문을 요청해왔다. 그곳은 내가 사랑하는 도시이자 의대를 다녔던 도시인 뉴올리언스에서 1시간 거리였고 게다가 그쪽에서 여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했다. 돈의 문제보다 여기서 일하게 되면 훌륭한 지역센터 발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얻는다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의사들의 현실적 자아가 아니라 그들이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의 초심이 간직된 자아에 호소해야 했다.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아름다운 초심을 일깨워야만 했다. 생전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해보고 충분히 뭔가를 해볼 여지도 없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 서면 언제나 마음이 찢어졌다. 그깟 귀병 때문에, 아니, 의료보험이 없다고 해서 아이가 죽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로부터 거의 2년이 흘러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쳤다. 나는 그곳을 떠나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할지 결정하느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 왔고 정말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기꺼이 돌보았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중요한 자산을 구축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실제로 나 자신보다 더 큰 뭔가를 쌓아가게 되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 가르침의 핵심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건 바로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서 친절하고도 연민 어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서 친절하고도 연민 어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긴 분야 중 하나는 뇌와 심장이 어떻게 역할하며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연민, 친절, 배려는 뇌 안에서 그들만의 전형적인 테마를 구성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연구를 통해서 연민과 친절은 사람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래서 루스가 가르쳐 주었던 기술에 다시 몰두하여 내가 예전에 익혔던 교훈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어릴 적 그 공책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쳐서 집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다 망가져 버렸다. 하지만
나는 머릿속에서 루스와 나누었던 대화를 끊임없이 되새겼다. 말하자면 루스가 가르쳐 주었던 모든 것의 장점과 혜택을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연구에 몰두했다. 그 옛날에 소망몽덕을 만들 때처럼 이제 10가지 목적을 담은 또 하나의 몽독을 만들었다. 바로 마음을 여는 10가지 비결을 담은 목록이다. 나는 그 목록을 들고서 자리에 앉았다.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것이 CDEFGHIJKL 이라는 연상기호로 보였다. 의대 시절 공부할 때 기억을 잘하기 위해 활용했던 방식이었다. 이름하여 마음의 글자. 그 옛날 마술가게 뒷방에서 배웠던 명상훈련 단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연습하면서 매일 아침 새롭게 이 마음의 글자를 암송하는 새로운 연습을 시작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이 마음의 글자를 암송하면서 10가지 목록 중에 하나를 그날 하루 나의 목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여 읊었다. 그 훈련은 나를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집중시켜 주었다. 강렬한 목적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마음의 글자 C. Compassion. 연민은 고통을 덜어주려는 바람을 갖고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려면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도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베푸는 친절을 정작 자신에게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를 심하게 다그친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로 다정하게 대할 때야 비로소 남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일도 가능하다. D. Dignity. 존엄성. 모든 개인에게 천성적으로 내재된 중요한 요인이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인식될 만한 중요한 가치다. 흔히 우리는 외모나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을 갖고서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리고 대개 그러한 판단은 부정적이고 옳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들도 나와 똑같다. 그들도 내가 원하는 것, 바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존재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서로 연결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 E. Equanimity. 평정. 평정은 힘겨운 시기에 처했을 때조차도 침착한 성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평정은 좋은 시절과 힘겨운 시절에 모두 필요하다. 행여 좋은 시절에 빠져 있을 때면 그 득이양양한 기분을 계속 유지하거나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기분만을 붙잡고 있으려는 태도는 나쁜 기분에서 도망치려고만 애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참으로 하늘을 날 듯한 좋은 시절에 붙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결국 절망으로 이끌 뿐이다. 그 모든 상승과 하락은 다 지나가게 마련이다.
평정을 유지하게 되면 마음과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F. Forgiveness. 용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곤 한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누군가에게 분노와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독을 들이마시면서 그 독이 그 상대를 죽여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그런 건 통하지 않는다. 그 독은 당신을 해친다. 다른 사람들과 맺는 당신의 상호작용에 해를 끼친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가린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당신은 마치 감옥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문을 열지 않으려 하는 죄수 같은 신세가 될 뿐이다. 현실에서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남들에게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갸냘픈 존재들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경우에 우리가 세운 이상에 걸맞게 살지 못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G. Gratitude. 감사. 삶이 온갖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더라도 당신의 삶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지 알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우리는, 특히나 사회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질투심을 느끼곤 한다. 그저 잠시 몇 분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도 당신의 정신적인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 문득 당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H. Humility. 겸손.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자질이다. 우리는 우리라는 사람이나 우리가 성취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남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싶어 한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사실상 우리 자신이 지닌 불안함이 표출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찾아 헤매는 중이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킬 뿐이다. 외롭게 쓸쓸하게 지낼 공간일 뿐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도 똑같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진짜로 연계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공통된 평범한 인간성의 연결,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마음을 열게 하고 조건 없이 서로를 돌보게 해준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 I. Integrity. 진정성. 뚜렷한 의도와 목적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 맺는 당신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가치는 쉽게 산산조각 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가치의 붕괴를 처음에는 감지할 수가 없다. 만약에 혹시 한 번이라도 진정성을 타협하게 되면 다음에 또다시 그렇게 하기는 훨씬 쉬워진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J. Justice. 정의. 우리 각자 안에 옳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특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은 더 쉬워진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정의를 지켜낼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고 약자를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다. 그것은 사회와 우리의 인간성을 규정해주는 것이며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K. Kindness. 친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자 흔히 연민이 지닌 활동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인정받을 욕구 없이 남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 특별한 점은 당신이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 그 친절을 받는 사람들 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이롭다는 연구 결과다. 친절한 행동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친절하게 변할 가능성도 높여준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회적 전염이다. 그리하여 결국 친절은 그 친절이 만들어내는 좋은 기분으로 남들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L. Love.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내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세상의 모든 미덕을 다 지닌 것이 사랑이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사랑이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기술이나 의학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성을 제대로 붙잡고 유지시키는 것도 바로 사랑이다. 이 연상기호는 나를 내 마음과 연결시켜 마음이 열리도록 해주었다. 매일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하루 종일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나를 데려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연상기호는 내 삶의 의도를 담은 언어다. 그것은 마음의 글자다. 만약 루스가 여기에 있다면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마음을 여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할 것이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박동하면서 복잡한 혈관들에 따라 약 7,560리터의 혈액을 내보낸다.
혈관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뻗으면 거의 96,600km에 달하며 이는 지구 둘레의 2배가 넘는 길에 해당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심장을 이브라고 불렀으며 죽음 속에서도 살아남아 사회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판결을 내렸다. 고대 이집트어로 행복은 아우트 이브, 문자 그대로 심장의 넓이이다. 불행을 뜻하는 단어는 아브 이브, 뜻은 잘리거나 떼어낸 심장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문화권에서 심장을 영혼의 안식처이자 영혼이 거하는 은밀한 공간으로 여긴다. 사랑이 끝나면 우리 심장은 마치 깨질 듯한 느낌이다. 거부당한 느낌, 수치스럽거나 잊혀진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 심장은 스스로 포위시켜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조용하고 갑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실제로 상심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존재한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던 불을 다 잃었을 때 해방감을 찾기도 했다. 결국 내 심장을 활짝 열어젖힌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내 심장을 꼭꼭 닫아두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다. 루스가 말해준 적이 있다. 네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너한테 최선의 것은 아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뒤쫓아 살아왔고 그 와중에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심장은 언제라도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게 되는 법이다. 또한 내가 루스에게 했던 약속도 기억났다. 언젠가 이 마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게요. 나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 이것이 매일 밤 마음으로 그려보기 연습에 초점이 되었다. 때로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내가 고통받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또 때로는 무대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보였고 또 다른 때는 위대한 철학자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하기도 했다.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의 얼굴을 볼 때 나 자신을 본다. 내 약점과 실패와 연약함을 본다. 인간 영혼의 힘과 우주의 힘을 본다. 이미 내 깊은 존재 안에서 우리 각자를 이어주는 접착제가 곧 사랑임을 알고 있다. 언젠가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교는 다름 아닌 친절입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돌보았으며 의사로서도 환자들을 진심으로 보살폈다. 하지만 목적을 갖고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연습은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너무도 격렬해서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이따금 고통은 내가 원하는 그곳에 살게 하거나 원하는 만큼 존재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루스가 가르쳐준 대로 진실로 마음을 열면 사실상 그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이 변한다. 나는 고통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고통과 함께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나를 나 자신과 연결해주고 진실로 다른 사람들과 이어준 것도 다름 아닌 고통과 함께한 나의 존재였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변했었다.
나는 더 많은 시간 귀를 기울이려 했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부모님의 뼈아픈 증상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청진기가 아니라 내 심장, 나의 마음으로 다가가 경청했다. 청진기 발명 유래는 이렇다. 1816년 어느 프랑스 의사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나머지 여성 환자의 심장과 폐소리를 들으려고 자신의 귀를 환자 가슴에 댈 수 없었다. 당시에는 그게 내과의 관례였다. 그래서 환자와 거리를 두기 위해 24장의 종이를 돌돌 말아 꽃갈로 만들어 오늘날 청진기처럼 이용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이 거리는 좀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저 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저 내 시간과 주의와 집중력을 그들에게 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자신의 몸 상태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내 환자가 힘들게 겪은 삶의 투쟁, 성취, 고통을 알아채고 인정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과정 자체가 내가 처방하는 어떤 약보다 심지어 때로는 내가 해주는 수술보다도 고통을 더 많이 덜어주었다. 신경외과는 엄청난 양의 기술과 정교한 장비를 요하지만 내가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환자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보살핀 결과라고 말하곤 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가는 곳마다 꼭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식료품 매장의 그 직원, 밤늦게 병원 청소를 하던 그 관리인, 돈을 구걸하는 표지판을 들고 교통신호등 앞에 서 있던 그 여성, 번개처럼 페라리를 몰고 가던 그 남자,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들 나처럼 자신만의 배경 이야기를 갖고 있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살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때로는 고통받았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적게 가진 사람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까지 그들은 다들 나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매일의 연습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용서를 발견해냈다. 과거의 어린 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연민을 발견해냈다. 내가 저질렀던 온갖 실수와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질없이 노력했던 온갖 방식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었고 나에게 필요한 겸손을 발견해냈다. 더불어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굶주렸던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너무 일찍 고독을 알았거나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었고 마침내
내 심장이 내가 만난 다른 모든 이의 심장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깨달음은 고단하고 아름답고 낯설었다. 아니, 동시에 그 모든 것이기도 했다. 12장 연민을 세상에 드러내는 법. 우리도 다들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우리의 심장이 서로에게 말을 거는 방식은 백만송이 안개꽃만큼이나 작지만 또 그만큼 다양하다. 마음을 열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을 닫은 채 헤쳐나가는 것만큼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신경외과 의사여야 한다는 자아와 타인과 유대를 맺는 데 헌신을 다하는 자아를 잘 조정하여 화해하는 방법을 찾느라 무진애를 쓰고 있었다. 그럴 때면 종종 루스를 떠올린다.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루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어째서 루스는 나한테 손을 내밀게 되었을까? 루스는 부자도 아니었고 자기 나름의 문제가 없는 상황도 아니었다. 하지만 루스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고 필요한 뭔가를 해주었다. 나는 그게 늘 궁금했다. 어떻게 참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저 티끌만큼 손을 내미는 것일까?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운이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어째서 루스 같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는 길을 택하고 다른 이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일까? 그 이후로 내가 알게 된 점은 연민은 아마도 우리 인간의 가장 타고난 본능이라는 사실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동물도 고통받고 있는 같은 종의 다른 개체나 심지어 다른 종의 다른 개체를 도와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원숭이는 다치면 서로를 보살핀다. 새끼 부엉이는 같은 둥지에서 자라지만 자신보다 더 약한 형제에게 자기 몫의 먹이를 양보한다. 심지어 돌고래는 표를 댄 흑동고래를 구하러 나서기도 한다.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연민은 이런 동물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 뇌는 서로를 도우려는 욕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물며 이런 욕망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뇌에는 중뇌 수도 주변 회백질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고 그것은 안와 전두피질로 연결되는 부위는 상당 부분 양육과 보살피는 행위를 담당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보살피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를 주면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움을 주고 뇌의 보상기를 반짝반짝 밝혀준다. 이 반짝임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 게다가 누군가가 친절한 행동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더욱 연민이 넘치는 행동을 하게 된다. 흔히 가장 강하고 가장 무자비한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설을 분석하면서 많은 이들이 체수 다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자면 가장 친절하고 가장 협력적인 존재가 살아남는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보살피고 또한 우리에게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 존재를 보살피고 양육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살피거나 공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여기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뇌와 심장은 협력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행복해질수록 몸도 더 건강해지며 자동적으로 서로에게 사랑과 친절함과 보살핌을 더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다. (13장) 신의 얼굴. 달라이 라마가 나의 종교는 친절이라고 설파했듯이 나의 종교도 다름 아닌 친절이다. 친절은 근엄하게 앉아 인간을 심판하는 신이나 장황한 교리 경전도 필요 없는 종교다. 또한 어느 누구도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오만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종교이기도 하다. 연민과 친절이 우리의 심신건강과 수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도록 내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모교 후배들에게 전할 격려사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일과 그와 많은 것들을 떠올렸다. 의사가 되기 위한 힘겨운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이 의사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늘 잊지 않고 품고 갈 수 있는 것,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는 루스를 떠올렸고 루스가 매일 나와 함께하면서 알려준 가르침을 떠올렸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효과 만점이었던 연상기호를 떠올렸고 매일 아침 잠에서 깨서도 외우고 하루 종일 몇 번이고 암송했던 바로 그 마음에 새긴 글자를 떠올렸다. 마음을 다해 보살피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내가 지금껏 만난 환자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죽음을 떠올렸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시간은 우주의 먼지만큼 작고 귀하다는 사실도 떠올렸다. 먼저 나는 내 몸의 긴장을 풀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실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으로 그려보는 법을 배웠다. 그 다음 내가 가장 실현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 손길을 내미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가야 할 길을 향해 날 이끌어주고 결국 내가 어디에 있건 그것이 정확히 내가 꼭 있어야 할 곳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나침반을 활용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 다음 우리는 다들 근본적으로 똑같은 뇌와 똑같은 심장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으며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꾸고 변형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 사람의 출신, 직업 혹은 재산으로 사람들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배웠다. 더불어 나 자신도 이런 기준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사실도 배웠다. 한때 내가 처한 환경의 속성 때문에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내가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 출신 환경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런 것으로 규정되는 일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소중함과 가치를 지닌 존재며 위험 있고 정중하게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출발선에서 기회를 평등하게 받을 자격이 있으며 더 나아가 두 번째 기회를 누릴 자격도 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저마다의 이야기 안에서는 아프고 슬픈 장면이 존재한다. 어떤 순간이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루스는 겁 많고 외로운 한 소년을 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 상처받은 마음도 보았다. 우리는 저마다 상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각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루스는 내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니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매번 낯선 사람에게 보내는 미소도 선물이 된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 않는 매 순간도 선물이다. 당신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위한 용서, 그 순간순간도 선물이다. 연민이 표현하는 저마다의 행동, 남에게 봉사하려는 저마다의 뜻은 이 세상에 보내는 선물이자 당신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유대하는 여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우리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여정이다.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시작한 하나의 행동이 또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동심원이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음을 깨닫는 여정이기도 하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서로 얼마나 정성스레 보살폈는지 이것이 우리 세상과 인간의 생존을 결정짓는 지점이 될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과 연민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연민이 없으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를 온통 적시고 지나가는 커다란 감정의 파도를 헤치고 연설을 시작했다.
청중들에게 내가 살아온 여정을 나누었으며 4학년 때 의사의 꿈을 처음으로 키워준 의사 선생님, 나를 믿어준 루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저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타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모두에게 있으니 기꺼이 발휘하라고. 그 대상은 부모님의 삶은 물론 주변 다른 모든 이의 삶까지 다 포함된다. 때로는 작은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삶을 타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고통의 현실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서로 간에 아름답게 발휘되는 모습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선수로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확정짓고 다짐했습니다. 이 길은 삶의 가장 깊고도 어두운 골짜기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 그 길은 삶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지극히 온화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강인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여러분이 도저히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을, 인간의 온갖 병을 다 고치는 연민과 친절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와 봉우리를 오가면서 여러분은 바로 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의 얼굴. 신의 얼굴, 이 마지막 말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청중들에게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알아차렸다. 많은 후배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동료들도 울고 있었다. 내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나에게 혹은 나의 여정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연민과 그보다 훨씬 더 큰 인간다움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의 여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내 삶과 루스의 삶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루스가 해준 말의 힘과 루스가 가르쳐준 마술의 힘을 깨달았다. 그것은 새삼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상 밖으로 풀려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힘이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이제 당신만의 마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여정은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도 당신이 결정할 일이다. 서로 함께 일하는 뇌와 심장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마술을 할 수 있다. 이 마술은 진짜다. 네, 이것으로 실제 제임스 도티라는 의사가 겪은 이야기들 실화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 책이 모두 끝났습니다.
사랑과 연민, 기적, 감사가 모두 있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쉬지 않고 행하고 마음껏 누리고 즐깁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세상 모두는 내돋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나와 그 사람과 우리와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보다듬고 친절을 베풀며 사랑합니다. 이 마술은 진짜입니다.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